내가 되면 확실히 해결하죠. 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 국가가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 문 닫아요. 맞아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노인분들의 무임승차 그 부담을 또 청년들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명이서 먹을 예. 간식 자유롭게 고르시면 되는데요. 간식. 후보님이 좋아하시는 간식 위주로 고르시면 제가 좋아하는 거요. 저만 좋아하면 안 되지, 우리 드실 분들이. 저는 바나나 좋아하는데 바나나가 저 어디 보통 저 구석에 있더라고. 편의점 바나나가 좋아요. 이거 4개면 되네. 좀 따뜻한 거, 오늘 날씨가 차니까 두유 좋아하시나 모르겠네. 국화 이게 좋은데 국화 아마 살찐다고 안 먹겠지. 그것도 잘 안 먹죠? 안 먹어요? 편하게 고르시면 저 이거 오케이. 자, 우리 가서 이제 또 먹고 부족하면 또 가져와야지. 하세요. 이거 자 내가 식사 안 하신 분 바나나 하나 드세요. 이거 두유인데 이거 좋은 거예요. 흰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나는 이거 까만 거 이거 좋아해요. 날이 추워가지고 네, 따뜻하게 네. 따뜻해서 좋죠. 네, 따뜻하니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한 번 더 먹겠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들한테 후보님 이미지는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좀 꼰대처럼 보이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나이가 좀 들었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린 조금 여러분보다는 좀 딱딱하고 옛날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느끼겠지. 그렇죠? 선배님 저도 몇 가지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되게 이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건데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보수의 지향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을 사랑해야 기업. 기업을 사랑해 줘야지만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도 많이 나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후보님 그 20대, 30대 생각하시면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계속 대모만 하고 살아가지고 네.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동안 대학에서 2번 잘리고요. 그 다음 공장에 7년을 다녔어요. 감옥에 또 한 2년 6개월 갔어요. 근데 나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뭐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때 살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나이가 점점 이제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그럼 더 보수적으로 변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실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신중해지고 과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죠. 성향이 그렇죠. 30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20대 때 생각하는 거랑 또 달라요. 진짜 달라지거든요. 근데 스스로 달라진 나를 보면서 가끔은 아쉬울 때도 있어요, 또. 저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거지. 잘 살고 있다. 이번에 후보님께서 노인분들의 무임승차 버스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청년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부담을 또 청년들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지하철은 무료로 타면 세계 최고의 복지예요. 교통복지가 최고 복지인데 시골에 가면은 지하철 다니는데 6대 도시 빼고는 나머지는 강원도다 뭐 전라북도도 하나도 없고 전라남도도 뭐 순천 이러면 지하철 없죠. 그럼 지하철 없는 사람들이 전혀 어떡하냐. 복지가 제로다. 대도시 노인들은 혜택을 보고요. 그럼 시골 사는 노인들은 혜택이 왜 없냐. 그런 불공평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 무료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노인들의 교통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은 괜찮을까요? 비용은 이제 더 들어가는데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교통복지라는 것이 좋은 점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노인들이 이제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또 나가서 국수를 한번 먹고, 근데 그거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 노년층 공약 같은 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무임승차 그 얘기라던가. 근데 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보여서 청년으로서 왜 후보님을 지지해야 할지.
청년 정책을 저도 많이 내놨죠. 근데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층고가 이걸 2층이라 이걸 한 10층으로 올려준다.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주인이 좋고 이익이 나는 만큼 청년들한테 값싸게 주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반값이 싸니까 자기 생활비를 확 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시험문이 너무 좁기도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해서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교육과를 다니면은 학생이 이렇게 주니까 사범대학 교육대학 나와도 학생이 있어야 무슨 선생님 필요한데 영어가 엄청나게 용도가 많잖아요. 내가 통역사를 한다든지 번역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사가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영어를 정말 융통하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길이 많이 열려요.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긴 한데 교권 추락 문제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교권 추락으로부터 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아, 지나치게 학생들 뭐 두발, 복장 모든 거를 통제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학교의 교권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왔어요. 선생님은 터치를 못한다. 그런 거는 이제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교사 노조가 활동도 하고 이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요즘 쉬었음 청년 얘기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영 씨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이죠. 그러니까 대졸자 숫자 비율이 우리가 70%가 넘잖아요. 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잘 없어. 우리 딸은 복지사인데 나는 그 복지사를 구해서 복지사는 요즘에 사람을 많이 구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그죠? 뭐 임금도 낮고 맞아요. 그거 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창업이 있어. 창업. 내가 그러면 전공했던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영어 공부를 교육했었다 그러면 내가 영어 학원을 하나 차려볼까? 처음에 학원 차릴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그러면 뭐 우리 학생 모집한다 이거 과외처럼. 과외 그렇지 과외부터 시작하는 거지. 정부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냐 마냐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일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주 4일제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법제화 해버리면은 이런데 주 4일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은행, 저 공장 경우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다 4일제로 줄이기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견딜 수가 없는 경우 많죠. 그럼 궁금한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4.5일제는 또 얘기하셨잖아요. 4.5일제 그것도 이제 조금 약간 속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2시간씩 더 해가지고 8시간을 더 많이 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하루는 빼버리는 거죠. 궁금한 게 그냥 지금처럼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면 되는데 10시간씩 일하고 적게 일하자고 하는지 그 취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잖아요. 요거는 월급 못 받잖아요. 그죠? 그다음 네. 두 번째는 회사도 기본 관리비가 좀 이게 줄어요. 전기 뭐 이런 수도 뭐 이거 높는 비용이 이렇게 줄어요. 준다. 경제는 어떻게 해야 좋아져요? 경제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노동이 있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똑같은 방송 카메라를 가지고 10시간만 돌리다가 20시간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 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그럼 일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일도 하면은 경제가 그만큼 좋아질 거예요. 생산성을 늘리기 아, 위한 너무 슬프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간섭을 덜하고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이 많이 투자하고 또 국내 기업이 해외를 안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해외로 막 나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갔죠. 그죠? 31조를 들고 나간다나. 국내는 일자리가 중시. 그럼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일도 조금 많이 하고 많이 안 하더라도 일을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죠. 정부도 더 이제 낭비 요소를 줄여줘야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혹시 혼주분도 있으신가요? 손자가 중학교 1학년, 손녀는 5학년 둘 있어요.
따님분이 그 사회복지사라고 아까 말씀하셨. 우리 딸도 그렇고 사위분도 우리 사위도 그쵸. 사위복지사예요. 근데 이제 워킹맘이신 거예요, 그러면? 주간보호라고 있어요. 네. 딸이 대표고 우리 사위가 이제 거기에 관리 책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에는 애들만 키워서 그러다가 이제는 애가 조금 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걸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지금 제가 또 막 결혼을 했고 근데 제 주변도 사실 애기를 별로 안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저출생 문제를 좀 후보님은 어떻게 이거를 대통령이 되면 좀 해결을 하시려고 내가 되면 생각하세요? 확실히 해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 첫째, 아기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산전산후 휴가를 확 늘려주는 거. 얼마나 얼마나 늘리냐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줘요. 부부 합산하면 3년. 이거 이제 내가 있을 때 작년에 법을 거쳐서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아기를 돌보는 이제 늘봄이 있어요. 늘봄. 그럼 그거 언제까지 해주느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중학교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적어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이 출산휴가 마치고 돌아오면은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바로 줘요. 원하는 보직을 제일 좋은 데를 가죠. 다른 사람들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반발이 심한데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예 만든다? 아예. 오.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는 본인이 차원에서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왔는데 오. 이거는 해줘야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출생률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승진 가점을 줘. 애 낳고는 엄마도 해주자요. 이렇게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좋네요. 아주 평이 좋아요. 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청년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게 내가 제일 만들고 싶은 나라. 이걸 뒷받침하는 게 최고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나 생각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 문 닫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라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나라가 문 닫게 됐어. 후보님 오늘 같이 얘기 나눠서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아주 좋았어요.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저도 진지하게 답을 했는데 재미는 얼마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네. 청년 세대 입장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실속은 100점인데 점수는 아주 뭐 한 50점도 안 나오더라고. 그럼 10점 만점에 5점이 안 된다? 포장지를 뜯어 먹어보면 10점인데 아 그래 잘 모른다. 그렇죠.